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여러가지 주요 첨단 부품이 없어서 최신 전차들 재생하지 못하고 하는 등 굉장히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로켓 발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인공위성이 실려 있는데 이 위성이 좀 수상합니다. 궤도나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좀 수상한데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또 러시아 요즘 밉다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방산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 3조 원가량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거 러시아가 재뿌려서 막아버렸죠.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경전차 수출을 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걸 또 딴지를 걸고 나섭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죠.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그 위에 라트비아, 그리고 그 위에 에스토니아, 이렇게 3개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나토에 가입을 했죠. 그 중에 폴란드하고 또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이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의 PZH-2000 이 수리를 해줬다. 그리고는 탁송해 주는데 여기다가 사은품도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영국의 아주 희귀 초소형 장갑차 페럿이 등장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 장갑차는 뭐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불량 PZH-2000 자주포를 대신 수리해 주겠다고 나선 리투아니아가 수리를 마친 자주포 차량들을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면서 여기에 대량의 탄약, 동계작전용 방한복과 방한장비 등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물자도 딸려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발트의 연안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독일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대 결함으로 6개월 넘게 운행 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미 해병대의 최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ACV가 또 결함을 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수상 주행 중에 전복되어 침몰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탑승 병력은 탈출하고 차량도 회수되었지만 또 전면 운행 중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군 항공기의 저공 비행에 극도로 예민한 일본에서 미 해병대가 최초로 300피트 이하 초저공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MV-22B 오스프리를 이용한 훈련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미군 오스프리의 저공 비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내 반일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군용 시장과 민간 시장을 평정했던 글로그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시그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군 차세대 제식권총 M17로 채택된 시그 사우어의 P320 모델이 캐나다와 호주, 태국에서 연이어 제식 권총으로 채택되며 대량 주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950년대 등장해 30년 전에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영국의 초미니 정찰 장갑차 페럿 마크 1이 우크라이나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골동품이 된 이 장갑차, 영국의 리인액트먼트 게이머가 사비를 들여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다는데 준 사람이나 받은 나라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투아니아에서 트레일러에 PZH-2000 자주포를 싣고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그 사진인데요. 이 독일이 자신들의 치장 물자인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포 포신은 한도가 있죠, 수명이. 그래서 그 한도에 아주 근접한 이런 자주포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고장약을 넣고 아주 긴 사거리를 사격을 해버리면 포신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거 위험하니까 포신 좀 교체해서 다오, 아니면 수리를 해다오 라고 하니까 독일은 부품 없다 그러고 쌩 까버렸습니다. 일단 주긴 주는데 니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건지,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리투아니아가 우리가 대신 수리해 줄게 해가지고 지금 리투아니아로 가서 수리를 해주고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2억 3천만 달러어치의 각종 방한 장비, 지금 이제 동계 라스푸티차 들어가서 이 우기 딱 끝나고 11월 초중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한복, 방한화 이런 동계 월동 장비들을 2억 3천만 달러치를 실어서 같이 보내준다. 유럽 최강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독일보다 리투아니아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국의 신형 상륙 장갑차 ACV 또 결함으로 전복했다. 그것도 수상주행 중에 수상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낮게 설정이 안 돼 있는지 왜 전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타고 있던 조종사라든지 탑승 그 병사들은 해치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전복되면서 다 그래도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건 정말 다행인데 우리도 지금 해병대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만들고 있죠. 그거 이런 그 불행한 사고가 우리 해병대 차기 장갑차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 미군 오스프리, 이 오스프리가 틸트로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저공비행은 하지 마라 라고 한 게 주일 미군의 오스프리였어요. 일본에는 반전 단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좌파 단체들 뭐 그렇게 해서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이런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반미 반전 단체들이 이 오스프리는 절대 저공비행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저공비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해병대가 300피트 그러니까 한 90m의 초저공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작전 운용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시그사워 P320 미국, 호주 또 이 태국에는 무려 15만 정 이상 태국 경찰이 쓴다고 하는데 그리고 캐나다까지도 이걸 제식 권총으로 채택했다고 해요. 정말 아주 오랫동안 글록 17이라고 하는 이 권총이 완전히 전 세계 권총 시장을 석권해 왔었는데 갑자기 뭐 좀 이 글록의 고급 버전이다 라고 생각되었던 이 시그사워 P320이 연이어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어떤 연유일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시그사워의 P320 여러분들이 이제 권총 이런 데도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인근의 국방TV 이슈 포커스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이 시그사워 P320이 어떤 권총이길래 글록 17을 이렇게 짓밟고 있냐라는 것을 분석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이거 전쟁에 투입 안 됐으면 너무너무 가격이 막 치솟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빈티지하게 생겼고 이런데 이 장갑차는 1950년대 영국이 개발한 이 아주 초경량 정찰 장갑차예요. 한 명 들어갑니다. 한 명. 그런데 요즘 신형 나토타는 이 방어도 못해요. 구형타는 방어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방어력도 약한데 이게 린 액트먼트 게이머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오래된 무기들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 자비로 구입해서 그거 다 정비해가지고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자랑하고 기동하고 하는 그런 취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린 액트먼트 게이머가 이걸 자비로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보고 이건 안 받을랍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또 받았어요. 이 1인승 소총탄도 제대로 방어 안 되는 이걸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그 게이머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정말 문화재로 취급받으면서 점점 가격이 상승해서 엄청난 재산 가치를 형성했을 텐데 정말 아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왕 받은 거 뭔가 의미 있는 전과를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퇴역한 지 30년 된 이런 초경량 정찰 장갑차가 한 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나 항공기를 제작할 여력을 다 소진해 기진맥진해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략 정찰 위성을 발사할 여력은 있었나 봅니다. 러시아가 지난 토요일 발사한 극비 정찰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모스크바 현지 시각 10월 15일 오후 3시 55분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에서 앙가라 1, 2 로켓을 이용해 발사한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고 우주항공 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이 현지 시각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현지 시각 17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코드네임 EMKA-3로 명명된 소형 위성이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해 정상적으로 계획된 궤도에 안착했으며 러시아 국방부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에 연결되어 정상 작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EMKA-3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정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방 정보 당국은 해당 위성이 러시아가 개발 중인 소형 정찰위성 프로그램, 일명 코스모스 2560이며 정상적인 태양 동기 궤도보다 낮은 약 300km 안팎의 고도에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EMKA-3로 명명한 소형 위성은 약 150kg의 질량을 가진 소형 광학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발사되었지만 3년 만인 2021년 지상으로 추락했고 21년 9월과 22년 4월에 발사된 동형 위성들도 한 달을 넘지 못하고 공해상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복수의 우주정보 소식통들은 이번에 발사된 EMK-3가 2021년 9월 발사된 코스모스 2551, 2022년 4월에 발사된 코스모스 2555를 대체할 새 정찰 위성인지 아니면 궤도 안정 실험을 위한 더미인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히며 이번에 발사된 위성을 미스터리 세틀레이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이 위성이 정말 정찰 위성이고 300km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광학 정찰 위성이라는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일반적인 정찰 위성보다 100km나 낮은 고도에서 지상 표적을 좀 더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찰 위성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전쟁으로 국가 기관 산업이 초토화되고 전차 생산도 못하고 있는 러시아. 어떻게 이런 위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앙가라 로켓을 이용해서 며칠 사이에 3번의 위성 발사를 했어요. 로켓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2번은 다른 나라들의 위성을 대신 이렇게 쏴주는 돈 받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3번째는 이렇게 비싼 앙가라 위성에다가 딱 150kg짜리 자기네들 정찰 위성 하나만 얹었어요. 굉장히 낭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찰 위성, 미국의 키홀 정찰 위성도 주로 한 400에서 500km의 고도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태양 동기궤도 그럼 한 600km를 이제 아주 최적의 정상 궤도로 보는데 이건 지금 300km. 거의 미사일 날아다니는 단거리 미사일 날아다니는 고도 아닙니까? 여기에다 이 위성을 올렸다. 그러면은 미국의 키홀보다 100에서 200km 더 낮은 고도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광학 정찰 위성일 경우에 해상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서 찍었으니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리고 300km에 올렸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300km 올려서 이게 계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나? 수명이 엄청 짧을 텐데 왜냐? 중력이 자꾸 당기니까 이걸 버텨나가려면은 얼마나 수명이 짧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정찰 위성이 맞나? 맞다면 이건 굉장히 해상도가 좋을 텐데 라는 이 의구심과 걱정도 같이 동반하는 위성이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와 인도의 라센 토르보 주도로 잘 진행되고 있던 인도 육군 경전차 사업에 러시아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인도 육군 대공포 사업에서 비호복합 수출을 엎었던 러시아가 이번에도 우리 방산 수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방산 수출업체 로소본 엑스포트가 인도 정부 측에 2S-25M 스푸르트 SDM-1 공수 대전차 자주포를 인도 육군 차세대 경전차 사업에 제안 중이라고 인도 현지 일간 더 힌두가 현지 시각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로소보론 엑스포트 측은 더 힌두의 인도 육군의 경전차 사업 입찰에 최신형 2S-25M 스푸르트 SDM-1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미 기술적 세부 사항을 인도 측에 제출했다. 라며 우리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서 최신형 스푸르트 SDM-1을 인도 측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 국제 제재와 관계없이 로소보론 엑스포트는 반드시 이번 인도 경전차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라며 경쟁자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기술 이전과 인도 현지 제조를 돕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이미 인도 현지에서 L&T 주도로 진행 중인 경전차 사업에 끼어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S-25는 러시아군에서도 버림받은 최악의 실패작으로 인도 육군은 물론 경쟁자인
중국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실물 테스트 과정에서 그 형편없는 성능에 혀를 내두른 물건인데요. 러시아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성능 개량으로 기존 모델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면서 인도 육군의 차세대 경전차로 TS-25보다 적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50대 규모의 이번 경전차 사업은 K9 자주포 현지 면허 생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인도 정부의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는 L&T와 한화 디펜스가 K21과 K9 기술을 응용해 내년까지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율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L&T가 개발 중인 경전차 모델을 사실상 내정했다고 밝혔지만 규정상 올겨울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내고 L&T의 경전차를 선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든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비호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등 3조 원 규모의 인도군 차기 대공포 사업에 시비를 걸며 해당 사업에서 한국을 선정할 경우 인도군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무기들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측의 이 황당한 출사표에 인도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인도가 경전차 사업을 왜 하느냐? 중국과 이 히말라야 지역에서 경쟁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전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경전차를 하죠. 중국도 그 15식 경전차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하니까 거기에 맞대응할 전차가 있어야 되는데 중전차는 못 올라간다. 그래서 경전차로 지금 급하게 만드는데 한화 디펜스가 만든 K21의 105mm 포 장착한 이거를 선정을 하나 했다가 원래 ROC는 25톤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화의 그 K21 장갑차 차체를 가지고 만든 경전차를 보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 러시아제 이건 뭐냐? 이제 공수 전차인데 이건 방어력 그리고 또 이 정확도 모든 면에서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수군도 이거 우리 못 쓴다 하고는 이 거부했던 그런 황당한 경전차예요. 이걸 이제 인도에게 들이밀었는데 인도 이건 안 된다. 니들도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 라고 해서 안 된 겁니다. 그 사이를 이제 우리 한화 디펜스의 K21 개조 105mm 포 사양이 될 뻔했다가 아니다. 중국이 방어력이 세다. 그러면 우리도 방어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25톤이라고 하는 규정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 없애자. 그래서 K9 자주포 차체 그거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자. 그러면 엔진도 1000마력이고 이 뭔가 좀 되니까 거기에 방어력도 좀 더 강화시키고 해서 이 K9 차체와 K21의 이 사격 시스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105mm 포 주포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한화 디펜스의 지원 아래 L&T가 인도 회사죠.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구색이 이제 공개 입찰이 돼야 되니까 공개 입찰 뭐 공고는 냈는데 어쨌든 내정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개 입찰 나왔으니까 러시아가 우리 로스보론 엑스포트에서 야 우리 할 거니까 니들 딱 기다려. 정확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호복합 자주대공포 우리가 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죠. 러시아의 토르 시스템을 물리치고 선정이 되는데 그때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 아니 우리가 토르가 저 비호에게 졌다.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끝까지 우리 토르를 끝내고 저 한국의 비호를 한다면 지금 니들이 갖고 있는 T-90 전차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이런 러시아산 무기들의 부품 공급 앞으로 힘들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 협박에 굴복해서 엎었어요. 비호복합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공 무기가 지금 형편없죠. 드론은 막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인도가 급하게 대공포 사업 또 좀 쪼개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화 디펜스가 또 들어간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화가 비호 3조 원어치 팔려고 했던 걸 딴지를 걸어서 엎어버렸던 러시아가 이번에 또 한화가 이 350대 경전차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걸 또 지금 딴지 걸고 지난번처럼 부품 못 받을 줄 알아 라고까지는 안 가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적인 양아치 짓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